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게리뷰티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무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우 황희입니다. 게리뷰티 오픈을 진심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한 3년을 겪었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인정과 배려와 사랑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진혁입니다. 게리뷰티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되게 무섭기도 하고 되게 귀엽기도 한 형 같은 존재인데요. 제가 얼굴에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무조건 찾아가는 그런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와 피부를 책임지는 게리뷰티 채널입니다. 저는 오늘 원장님께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탈탈 털어드릴 건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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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끼리의 한규리입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김동규 선생님은요, 이중첩자입니다. 간호사이기도 하시면서 예전에 엄청난 배우셨습니다. 오늘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원장님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굶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는 굶어야 됩니다. 하지만 잘 굶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굶거나 아니면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실제로는 다이어트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끼 정도는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3끼를 드셔도 되고 2끼를 드셔도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8시간 안에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12시에 식사를 한다 그러면 8시까지, 밤 8시까지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안에는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발달될 때는 에너지 대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신진대사 원활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다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점심은 푸짐하게 드시고, 그래도 일명 다이어트니까 저녁에는 조금 더 음식량을 줄여서 8시 전까지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 필수인가요? 운동 안 해도 돼요. 운동 안 해도 되는데 운동을 안 하면 예쁘게 살이 안 빠져요. 일단은 음식을 줄이고 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근육 볼륨이 꺼지니까 탄탄한 예쁜 몸매를 가질 수 없고요. 복부 비만은 대체적으로 남아 있어요. 근육량을 늘려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근육 볼륨이 많았을 때 칼로리 소모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필수인데 이것도 초보인 경우에는 다들 그러실 거예요. 헬스장 1년치 끊어놓고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 쫙 해놓고 할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한 8kg까지 2달 만에 감량을 했다가 네. 지금 다시 한 2, 3kg 다시 쪘어요. 2, 3kg가 찐 건 왜 쪘고 8kg는 어떻게 뺐을까요? 8kg는 이제 식단하고 운동을 같이 겸해서 했고요. 네. 다시 찌게 된 거는 한 번 먹기 시작하니까 이거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음식 조절을 하세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맛있게 계속 찌고 있어요? 운동 안 하세요? 퇴근하고 가볍게 한 걷는 정도? 20분 정도? 집 근처에서? 네. 왜 헬스장은 안 다녀보셨어요? 헬스장은 원장님 말씀처럼 1년을 끊어놨는데 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헬스장을 끊어놓으시면 처음에는 큰 각오로 한 8번 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6번, 그 다음 달은 4번, 그 다음에 4개월째는 안 가.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동네 한 바퀴 도는 정성을 한 달만 해봐. 그리고 한 달이 꾸준히 하는 거라고 하면 그때 가서 헬스 끊으셔도 돼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꾸준히가 잘 안 되죠. 어떠세요? 저는 삭센다로 3kg 정도 감량을 했다가 네. 한 달 만에 3kg가 도로 쪘어요. 삭센다를 한 펜 다 맞고 중지하니까 다시 식욕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계속 살찌겠네요? 3kg까지는 더 찌면은 그때는 다시 삭센다를 맞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네. 삭센다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들려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음식 조절이 안 돼서 체중이 계속 늘다고 하면 사실은 싹센다나 위고비, 다이어트 약품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권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욕구도 뇌에서 계속 감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안 되면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돼요. 평생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계속 주사 맞을 수 없잖아요.
4주 정도는 의탁을 하고 의탁을 끝날 때쯤이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4주 이후에는 운동을 조금 하시면서 병행을 하는 거를 한 달 내지 2달을 하신 이후에 주사를 좀 그때 가서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럼 살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죄송한데 좀 재수없는 스타일. 그죠? 먹는데 안 찌고. 그럼 식사량은 어떻게 되세요? 일할 때 젤리 같은 거 주머니에 넣고 네. 먹으면서 일하고 네. 자기 직전까지 입에 먹을 거 물고 있고 자, 이런 분들은 신이 주신 몸매예요.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전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원래 우리가 살이 찐다는 뭐냐면요. 먹은 것만큼 내놨을 때는 살이 안 쪄. 근데 얘가 순환이 안 되니까 먹은 것만큼 내놓질 않으니까 그게 다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특혜 받으신 분도 40대 이후에는 또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군살이라고 그러죠. 안 이쁘게 살이 쪄요. 빼짝 말랐던 사람들이 40대 되잖아요. 남자 여자가 약간 통실통실해져요. 음식을 건강식으로 드시는 것들은 조금씩은 하셔야 된다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봤을까요? 금주하는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해서 자, 그러면 지금 3년 안에 체중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12kg. 12kg. 그럼 아기 때는 좀 말랐었어요? 네. 말랐었는데 이제 3년 전서부터 12kg가 찐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 술하고 술밥이에요. 근데 술을 먹는 게 저는 즐겁다라고 하면 술을 안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죽을 때 그래 난 즐거웠어 이렇게 죽을 건지 나는 다이어트 하다가 맨날 힘들었어 그럴 건지 모르잖아요. 술 먹고 싶잖아요. 매일 운동하셔야 돼. 근데 술밥은 조금 줄이시고 특히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글통글하게 살이 쪄서 예뻐요. 근데 저렇게 통실통실할 때 살을 제일 많이 뺄 수 있어요. 12kg가 3년 안에 쪘다고 하면 6개월 안에 12kg 충분히 뺄 수 있거든요. 술 드세요. 술 드시고 술밥도 드시고 다 하는데 줄이고 운동을 조금 늘리셔라 라고 하는 것들이 팁이고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상체가 살이 찌신 분들은 순환이 잘 안 되세요. 필라테스라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칼로리 소모도 일어나고 몸매도 예뻐지게 살을 뺄 수 있다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원장님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럼 참아야 되나요? 다이어트 하면은 배 고프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간 안에 드시는 거는 괜찮고 그 이후에 드시는 것들은 다 살이 돼요. 굶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잘 굶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드시는 거를 삶은 계란, 두부, 두유, 바나나 그리고 토마토, 닭가슴살 이거거든요. 그걸 한 번에 먹지 말고 중간중간에 드세요. 굶지만 아주 생으로 굶지는 말고 그냥 스틱 하나 먹고 삶은 달걀 하나 먹고 두유 하나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좀 전에 말한 헬스장 1년 끊는 거 절대 아무것도 안 먹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어떠냐면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또 해야 돼? 안 하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은 상상도 안 가는 얘기지만 사실 다이어트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되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하는 거를 한 번에 뭘 하려고 하면 가장 안 좋은 방법이세요. 그냥 편하게 할 거야. 가볍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운동하는 거는 동네 한 바퀴를 40분 먼저 산책하고 한 달 정도 적응이 되면 그때 가서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많은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관리를 하셨는데 네. 잘 기억에 남는 사람 있을까요? 보통은 여자 배우들은 관리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자 배우들은 45kg에서 50kg 그 사이에도 드라마 찍거나 영화 찍거나 하는데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걸그룹들이 문제예요. 55kg의 아기 때 온단 말이에요. 근데 10kg가 안 빠지면 데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 혹독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8시에 김밥 3분의 2줄만 먹게 해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춤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체중 관리가 되고 실제로도 3년 동안에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고 쇼케이스 떨어진 친구를 6개월 동안에 10kg를 빼서 데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원장님 그럼 네. 다이어트 하는 모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살이 찌는 건 이건 병이에요. 행복감을 없앨 필요는 없고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지셔라. 그거는 분명히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의지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지력을 높이려면 일단은 수면 시간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피곤하거나 아프면 만사 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몇 시에 주무시죠? 12시, 1시, 12시, 1시.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 그럼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요? 잠자는 거를 조금만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잠자는 시간을 늘리면 좀 살이 더 빠지실 것 같기는 해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재수 없어요. 얼굴도 또 예뻐. 아 저런 사람 너무 싫어.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이제 목표 몸무게를 달성했으면 그 몸무게를 얼마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면 6개월 동안만 유지를 잘 하시면 요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을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꿀팁이고요. 음식 조절하는 거랑 운동하는 걸 처음에 하시고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고 음식을 늘리더라도 운동은 유지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을 유지를 하시면 요요 현상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네. 물은 하루에 얼마 정도 먹는 게 좋은 걸까요? 아마 살찌신 분들은 물 먹어도 살찔걸요? 공기만 마셔도 살찐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순환이 안 되는 것들은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리터에서 3리터를 드시라고 하는데요. 내가 신진대사가 원활할 때 250ml나 300ml를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반컵 정도만 드셔야 돼요. 식사도요. 한 번에 막 배고플 때 먹으면 왕창 먹게 돼요. 그래서 덜 배고플 때 식사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다이어트의 팁이에요. 그러면 먹을 때 한 그릇 다 먹고 싶은 게 아니라 3분의 2공기 정도 되면 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배만 쪄요. 뭔가 먹은 게 있으니까 배가 나올 텐데 운동을 하시는 거를 복부 운동이 아니라 스쿼트를 좀 하셔서 칼로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복근을 조금 더 만드는 운동을 조금 추가로 하실까요? 네. 또 뭐 있을까요? 이쪽은 보고 싶지가 않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되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인스턴트나 밀가루는 조금 덜 드시면 좋겠고 내가 목표 체중을 감량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밤에 말고 낮에 먹고 싶은 거를 다 차려서 드셔도 돼요. 드시고 1시간 뒤에 40분만 운동해야지 그래도 칼로리 소모 다 일어나거든요. 다이어트를 빡시게 하지 마라.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먼저 하고 그리고 체중 빠졌으면 자기한테 선물 주듯이 뭐 먹고 싶어? 피자? 그래 낮에 한 번 먹어.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에 대한 선물을 주는 걸로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무조건 굶어야 되나요? 근데 제가 분명히 굶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굶어도 식단 관리를 아주 잘하면서 잘 굶어야 되는 것들이 다이어트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단지, 탄단지가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맞아. 예. 근데 예. 요즘에는 저탄고지 하거든요. 예.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을 조금 늘려서 배고픈 거를 조금 지속을 오래 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도 있고 실제로는 단백질화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조금 드셔야 되지만 무탄고지는 절대로 안 돼요. PD님, 네. PD님 그때 다이어트 하셨다 그랬죠? 네. 방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무탄고지를 했고요. 어느 정도 했냐면 초록색 잎도 탄수화물이 있다고 해서 초록색 잎도 안 먹어요. 그리고 뿌리는 먹었는데 네. 밑에 이제 부황작물 같은 것도 다 끊고 진짜 오직 지방만 먹었어요. 지방만. 그러면 몇 킬로에서 몇 킬로 빠졌어요? 110에서 그때 마지막 다이어트 끝나고가 72kg 정도. 그거 며칠 동안에 하셨어요? 40일 조금 더 됐어요. 1일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1kg씩 빠진 거예요. 그쵸? 지금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지금 다시 원복돼서 이게 무탄고지의 병폐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지금 드셨다 그래서 몸무게가 40kg가 줄었던 게 늘어난 게 아니라 몸에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먹던 음식을 먹으니까 6개월? 6개월 만에 다시 쪘다고요? 6개월 만에 다시 쪘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탄수화물 못 먹다 보니까 조금 오버스럽게 먹기도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 먹고 싶은 욕구가 더 네,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밥을 제가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네. 밥을 먹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도넛이나
아, 뭐라고? 아이스크림, 도넛. 도넛. 아, 네, 도넛. 그런 이제 밀가루 형태의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또 밥 먹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인스턴트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인스턴트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몸에서 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살이 쪄도 안 예쁘게 찌고요. 얘는 칼로리 소모가 많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밀가루랑 인스턴트는 최악의 음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찌기도 하실 거지만 살 빼시는 게 굉장히 그렇게 뭘 드시면서 그런 음식들은 사실은 드시면서 살을 빼는 건 절대 없다예요. 절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음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탄고지 말씀은 그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식품군 중에 하나인데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막 예민해지죠. 그리고 약간 왜 뭐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만 뇌를 움직이는 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머리 회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탄고지 중에서 탄수화물은 20% 드시고 단백질은 30%, 지방은 50% 드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모든 칼로리를 단백질화해서 소화 흡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이 제일 늦게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서 지방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포만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탄수화물은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는 먹이로 쓸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 안 먹잖아요. 그럼 되게 예민해져요. 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약간 맹해지는 게 탄수화물을 먹지 않은 데서 오는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페이퍼워크를 하시거나 머리를 써야 되는 IT 이런 분들은 실제로 탄수화물을 드셔야지만 머리를 움직일 수 있고 머리가 총명해질 수 있어서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PD님처럼 탄수화물이에요 그래놓고 도너츠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탄수화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에 들어가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40kg를 뺐어가 무탄고지에서 빼신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체중이 줄었던 거고 뭐를 드셨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몸에 불균형이 일어났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말 특별히가 아니라 간곡히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시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탄고지가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저탄고지는 확실한 거죠. 무탄고지가 문제인 거죠. 이 저탄고지는 20%의 탄수화물을 먹을 거니까. 근데 얘는 20%면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이 충분한 게 20%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사실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특히나 많이 먹으면 복부 비만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20% 내외로 드셔야 되는데 최소한 밥 3분의 2공기에 탄수화물은 드셔야 된다요. 근데 탄수화물도 좋은 음식으로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미하고 현미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현미를 드시는 게 건강한 거고 백미를 드시면 그만큼 당류가 많아지니까 실제로 걔는 몸에 좋지 않은 건 거죠.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흰밥에 김 싸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져요. 얘가 초콜릿만큼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뭐든 많이 먹는 것들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은 20%만 하셔라 입니다. 저는 새벽에 그 야식을 못 참겠는데 이제 참아야 되나요, 야식? 야식을 생으로 참으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늦게 식사를 하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간헐적 단식. 그래서 12시에서 8시까지 식사를 하시는데 그 안에는 많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 12시나 1시에 주무시면 소화 다 시키고 드실 수 있거든요.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저녁을 6시쯤 먹어요. 그러면 막 치킨이 둥둥 떠다니고 막 김이 모락모락 그걸 하잖아요. 배가 고플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끊으시려고 하면 9시 전까지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서 야식을 되도록이면 안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서 우리 몸을 사이클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이클을 바꾸셔서
야식을 좀 줄이는 걸로 하고 밥 먹고 살찌는 거와 야식을 먹고 살이 찌는 거는 3배 이상일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 식사를 하시더라도 그게 차라리 컨디션이라든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야식만 먹는 거 아니잖아. 술을 먹잖아. 예. 술 매일 먹잖아요. 매일. 자, 술도 칼로리예요. 그죠? 술이랑 그 야식을 같이 드시면 이거는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 나중에 지금은 살이 안 찌지만 나중에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게 50% 이상이에요. 근데 운동은 하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예. 일주일에 한 번? 예. 근데 사실 매일 술 먹고 예. 매일 야식 먹는데 지금 몸이면 되게 유지를 잘 하시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된다고요? 근데 배만 나와요, 배만. 먹는 거 치곤 그래도 덜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예,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예. 50%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왜냐면 제가 걸그룹 트레이닝 할 때 피자 한 판 잔뜩 먹고도 살 안 찌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32살 딱 넘어가니까 체질이 바뀌어서 이렇게 통실통실해졌어. 그래서 아예 걸그룹 못한 친구도 있고 거꾸로 살 뺀이라고 난리도 났어. 심지어 이 밑에 댓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임신하셨어요까지 붙어있는 걸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질은 바뀌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체질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날씬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살찔 수 있다. 예, 지금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젊으니까 먹은 대로 다 빼는 거고요. 이 누적 점수는 30대 중반이 되면 군살로 찌거나 체질이 바뀌어서 살이 통실통실하게 쪄요. 제가 걸그룹 20년간 트레이닝 했잖아요. 거기에서 와 얘는 어쩐지 남들 막 살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걔는 나는 살 안 쪄. 그래서 피자 한 판을 그냥 먹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살이 하나도 안 찌더니 딱 이제 임기 넘어가니까 토실토실하게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평해요. 특히나 근데 이분은 유전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도 살이 안 찌셨어. 그러면 40대까지는 살 안 찔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10년이나 15년 뒤에 본다고 치면 그때는 지금보다 통통한 거는 90%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올챙이 배는 올챙이로만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만삭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순산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조금은 조절하시고 야식 아시잖아 안 되는 거 그러면 식사 많이 하고 야식을 좀 줄이든지 이런 거를 조금 차츰차츰 이제 좀 체질을 바꾸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죠. 당신이 못생기게 산다는데. 원장님, 운동 필수죠. 운동은 필수예요. 제가 그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쁘게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지만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필수로 운동을 하시는 게 예쁘게 살이 빠지는 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살 안 쪄요. 그냥 밥 먹고 거기 누워있는데도 살이 안 찌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진대사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육량이 그만큼 없으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근육 없고 이렇게 다 탄력 없이 이렇게 흐느적 거린 상태에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누가 씩씩하게 어서 와 이런 환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 예쁘게 사는 거에 예쁘게 몸매 만들고 건강하게 사는 거 필수입니다. 필수. 운동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늙으면 멀쩡하게 있을 때 순환이 되는 걸로도 운동량이 되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내 나이 돼봐요. 내가 신진대사 안 된 것만큼 운동을 해서 20대에 그 신진대사를 만들어야지만 체형을 유지하고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아프거나 못생기게 살이 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량은 더 많아야 되는 아주 슬픈 얘기예요. 안 슬퍼? 예? 안 슬프세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야식이 그래서 사실 야식 먹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4번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오죠. 예. 네.
그럼 원장님이 추천하는 이런 운동 루틴 같은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운동 뭐 다들 힘들어 해요. 운동하면은 운동장 간대. 아 집에서도 해. 청소도 할 수 있고 집에 마룻바닥을 왔다 갔다 거실에서 40분만 뺑뺑이 돌아도 되고 훌라프 돌려도 40분만 되면 어느 정도는 칼로리 소모가 다 일어나요. 저 요번에 일요일날 남산 갔거든요. 남산 가서 오르고 내렸더니 7,0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스쿼트 한 게 돼버린 거죠. 근데 곱하기 2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5,000보를 걸었는데 허리가 아팠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오니까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뭐 먹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 배가 좀 꺼진 것 같아. 소화가 된 것 같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그 밤에 뭘 좀 더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만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살 안 찌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딱 건강 이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굉장히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이랑 식단이 중요하지만 그 생활 습관도 영향이 있나요? 생활 습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탄수화물이에요. 도너츠 드시는 거. 그리고 탄산음료 드시는 거. 원래는 우리 몸에서 탄산을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혈관으로 싹 다 도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를 하는 거냐면 나쁜 거 넣는 거예요. 나쁜 거. 특히나 저는 되게 서양 음식 별로 다 안 좋아해요. 서양에서 들어온 음식들은 다 안 좋은 거야. 콜라 안 좋아. 그리고 햄버거 안 좋아. 피자 안 좋아. 왜냐면 이게 다 어떤 조미료를 넣고 이스트로 불려서 요만한 밀가루를 이만하게 만들고 또 놔둬도 잘 상하지 않고 이런 음식들이잖아요. 탄산은 우리 몸에서 탄산을 내보내야 되는 걸 거꾸로 마시고 있으니까 사실은 독극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줄이셔야 돼요. 누가 또 그러던데 제로 콜라는 칼로리가 없지 않냐고. 그러면 탄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탄산 때문에 제로 콜라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탄산음료 절대 그리고 탄산은 또 뭐가 있냐면 아토피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들 애들이 29명이 아토피들이에요. 엄마를 다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들이 다 탄산음료를 실컷 잘 드셨던 건 거죠. 그러니까 유전도 되기도 하고 피부를 손상시키고 아토피도 만들어서 탄산, 인스턴트 식품은 우리가 저탄고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한 음식으로 드시는 거를 저탄고지 하셔라 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식단 관리 잘해라. 그리고 운동은 꼭 해야 된다. 예쁘게 살찌려면. 그리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주무시면 신진대사에 좋고 사실 혈액순환 되게 좋아서 얼굴도 되게 블링블링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3가지 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법일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야식, 예, 야식. 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바꾸실 수 있어요? 하면서 야식과 술을 먹으면서 운동을 매일 가겠습니다. 복부 비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술 먹으면서 복부 운동을 좀 해볼까요? 예, 그럼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나? 같이? 예. 앞에서 술 먹는 분도 혹시 복부 비만일까요? 아니요? 아니야. 예. 아니야. 예. 그럼 혼자만. 예, 저만. 혼자만 예, 술 한 잔 먹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주무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원장님 제가 저탄고지 할 때, 네. 무탄고지 할 때 네. 살이 좀 안 빠진다 싶으면 곱창, 막창, 대창 이런 기름기 많은 지방을 먹으면 다음날에 한 2, 3kg가 빠졌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근데 원래는 설득력이 없기는 해요. 곱창 안에 그 기름이 잔뜩 들어있어. 근데 그걸 먹고 살이 빠졌어. 그건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안 맞죠, 원장님. 그죠? 아마 뭔가 체질의 문제이긴 할 것 같고 원래 저탄고지의 지방은 닭가슴살, 안심,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방이 덜한 부분을 먹어야 되고 끼껏 먹어봤자 돼지고기 중에 목심, 목살, 그리고 삼겹살 중에 비계 떼고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저탄고지에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곱창 말고 그래도 기름 조금 붙어 있는 정도까지로 드셔야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어서 저탄고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동물성이 다 지방은 아니거든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다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다이어트에 좋은 지방은 우리가 먹어서 좋은 음식의 지방 고기여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계란도 사실은 계란찜이나 삶는 게 좋은 거지 계란 후라이는 또 기름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산화지방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다 보니까 좋은 고기를 드셔라가 저탄고지의 필수 팁이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피디님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희 곱창 먹고 살 빼는 사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먹었어. 그러면 나한테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